17개의 서방구 국가들, 이 미국과 같은 안보 테이블에 앉은 이후 대륙의 범죄 조직과 테러리스트 단체들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을 압박하고 밀수 경로를 차단하며 정보를 교류하고 수년간 성장해온 조직들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이러한 변화는 이미 미주 지역의 더 큰 정치적 변화와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루에서는 케이코 후지모리와 로베르토 산체스 사이에 매우 치열한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칠레는 이미 호세 안토니오 카스티를 선택하며 강하게 우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볼리비아는 거의 20년에 걸친 MOS의 지배를 끝냈습니다. 온두라스는 치열한 경쟁 끝에 나즈리 아스프라를 권좌에 올렸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조직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라우라 페르난데스에게 승리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미주의 방패가 이 지역을 휩쓴 혼란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합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카르텔은 사회운동이 아니고 마약 밀매는 작은 문제가 아니며 방치된 국경은 범죄자, 밀수업자, 외국 세력의 초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기존 대외 원조 기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삭감되면서 글로벌 좌파가 국민의 실제 삶을 결코 해결하지 못한 관료주의만 유지해왔다고 비난하는 이들에게 정치적 연료가 되었습니다. 대륙에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왜 범죄가 표적이 됐고 17개 국가는 어떻게 포위망에 들어갔을까요? 지금부터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사령부 지역 내 플로리다 도랄에서 열린 카르텔에 맞서는 아메리카 회의에는 방위 및 치안 당국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17개국 대표들 이 안보, 주권, 안정 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서방구에서 유의제는 외교적인 언어로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초점은 조직 범죄, 마약 밀매, 카르텔, 불법 경로, 그리고 국경을 넘나들며 돈, 무기, 마약, 이주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집단의 압력이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는 이 주제를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뤘습니다. 제안은 운영 협력을 확대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카르텔과의 싸움을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을 포함합니다. 남부사령부는 연합이 마약 테러 조직 억제를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칠레가 1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에콰도르는 카르텔과 연관된 조직에 대해 공동 지상작전을 수행한 첫 번째 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계획이 회의에서 벗어나 범죄 조직의 물류, 기지, 지휘부를 겨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25년 1월 20일부터 이 변화를 준비해왔으며 그날 국제 카르텔과 기타 조직을 테러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문제의 무게를 바꿉니다. 카르텔은 더 이상 단순한 지역범죄 조직으로 취급되지 않고 초국가적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이 수도 제1지휘부와 코만두 베르멜류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영향은 브라질에도 미쳤으며 이 조치는 6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룰라 정부의 관계자들은 경찰 협력에 미칠 영향과 외부 압력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쿠루카스 국가공공안전부 장관은 브라질이 외국의 개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호드리게스 연방 경찰청장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인 것이라고 부르며 더 많은 협력을 옹호했습니다. 이 반응은 민감한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브라질 범죄 조직은 이제 워싱턴에서 단순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브라질리아가 불편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리메이루 코만두, 다 카피탈과 코만두 베르멜류는 도시 범죄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 성장했습니다. 조직이 네트워크로 움직일 때 개별적인 대응은 약해집니다. 아메리카의 방패는 바로 이 국경과 국경 사이의 틈을 메우기 위해 탄생한 것입니다. 불법 이주는 또한 논쟁의 중심에 들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캐러밴들이 미립국 알선업자와 갈취, 인신 착취의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느슨해진 국경 동안 많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 사회들도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작은 도시들은 통제되지 않는 유입과 공공서비스 압박, 두려움, 범죄 조직의 통행료 요구를 겪었습니다. 인도주의적 담론이 문제를 덮으려 했지만 시민들은 혼란을 직접 목격했고 이 피로가 표로 이어졌습니다. 칠레에서는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가 2025년 12월 결선 투표에서 58%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더 강력한 국경 통제 요구에 힘입어 그는 불법 이주민을 추방하고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호드리고 파스페레이라가 2025년 10월에 승리하며 거의 20년에 걸친 대선 정국에서 이어진 MAS의 지배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경제 위기, 달러 부족, 연료 부족이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지역은 질서를 제공하지 못한 이념적 약속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가 이 그림을 완성합니다. 나스리 아스프라는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보수 성향 후보가 온두라스에서 치열한 선거 끝에 승자로 선언되었고 워싱턴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라우라 페르난데스가 2026년 2월에 승리를 선언했으며 그녀의 선거운동은 치안과 조직범죄 척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코스타리카마저도 폭력과 마약 밀매를 고려해 투표할 정도라면 이 문제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페루는 이 판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조각입니다. 케이코 후지모리와 로베르토 산체스가 사실상 동률인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94%의 투표용지가 집계된 가운데 산체스는 50.15%, 케이코는 49.985%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선거당국은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대결은 불안정, 부패, 약한 정부, 그리고 범죄의 증가에 지친 한 나라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 대통령은 10년 만에 9번째 대통령이 될 예정인데 이는 제도적 피로에 뚜렷한 모습입니다. 옛 USAID는 이 이야기에서 보수파들이 미국 외부에서 진보적 의제를 지원한다고 비난하는 체제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대외 원조 프로그램을 대폭 삭감했고 기관 해체를 시작하여 남은 일부를 국무부로 이관했습니다. 우파의 해석은 이 지원이 끊기자 글로벌리즘에 동조하는 단체들이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거를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우연의 일치는 정치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외부 자금이 줄고 내부의 요구가 커지면서 질서와 국경, 주권을 중시하는 표가 늘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역시 이런 변화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국무주 장관으로서 그는 마약 카르텔을 미국과 지역 파트너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이 이 충돌에 끼어드는 이유는 아메리카의 방패가 서반구에서의 외국 영향력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은 베이징이 합성 마약에 사용되는 화학 전구체 생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구, 인프라, 전략적 지역에서의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트럼프에게는 카르텔, 펜타닐, 자금 세탁, 그리고 중국의 진출이 모두 지역 통제권을 둘러싼 같은 경쟁의 일부입니다. 계획은 범죄와 혼란을 기회로 삼는 강대국들에게 문을 닫는 것입니다. 조직 범죄는 이제 다른 형태의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조직들이 국경과 국경 사이의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안은 정보를 교차하고 자금을 추적하며 경로를 차단하고 각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더 이상 개별적인 행동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는 연합 세력과 맞서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국민들은 많은 정치 엘리트들보다 먼저 통제 없는 주권은 공허한 말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감시 없는 국경은 통로가 됩니다. 범죄 조직 앞에서 머뭇거리는 정부는 권위를 잃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해석에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안, 통제되지 않은 이주,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 이념적 약속에 지친 지역에서 동맹을 찾았습니다. 아메리카의 방패, 아메리카스는 바로 이 분기점에서 탄생합니다. 17개 국가가 카르텔과의 싸움에는 협력, 압박, 그리고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질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해보세요.